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SO치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8개 부처 장관급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단연 관심을 끈 사람은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제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통념을 깨고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해서 SNS 등을 통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민정수석을 하다가 바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중립성 훼손 여러 가지 논란도 이제 불거졌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도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이제 지명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론을 좀 조사해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교수를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잘한 일이냐 네. 물어봤더니 국민의 50.8%는 잘한 일이고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1%로 물론 차이가 뭐 한 10%포인트 정도 나긴 하지만 그 상당히 비등하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상당히 비등한 거를 봐서는 조국 교수가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 뭐 내정이 임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교수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제 반일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를 쏟아내면서 논란도 이제 불거졌는데요.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역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이제 지명한 것은 이제 절반 정도, 국내 절반 정도가 뭐 잘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을 보면 역시 그동안 조국 이 후보자가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좀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검찰 개혁은 좀 이번 정부에서 좀 완수해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아마도 그런 면에서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SNS 정치를 함으로써 특히 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상당히 지지층들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SNS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에서 특히 40대에서는 60%가 넘는 분들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봐서는 역시 이제 조국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확실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가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사 결과 조금 특이한 것은 지역별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 제주라든지 아니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어요. 그거는 무슨 특이한 배경? 아니 특이한 배경이라기보다는요. 어쨌든 그쪽은 정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고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야권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이 정치적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논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과연 나름대로의 자질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적합하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역시 뭐 적합하다는 의견이 뭐 과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고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40%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역시 이제 호불호가 매우 강한 네. 그런 인사인데요. 조국 수석이 조국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뭐 거의 대다수가 93%면 뭐 거의 대다수가 네, 적합하다고 그렇군요. 네.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정된 거에 대해서는 뭐 지지층에서는 환호하는 반면에 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85%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조국 수석의 그 청문회는 아마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청문회에서 만에 하나 조국 교수에게 뭐 불미스러운 일들을 지금 야권에서 만일에 터뜨린다면 조국 교수의 향후 뭐 정치적 입지도 매우 뭐 불안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향후 지금 이 청문회 전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야 지지층들의 그 의견이 그 이제 조국 후보자를 두고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정치가 이제 요동을 치면서 그 차기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그 차기 지도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범진보 진영에서는 뭐 보수 진영보다는 범진보 진영에서는 네. 차기 대권 뭐 주자 후보들이 네.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낙연 총리가 28%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번 그러니까 올 1월에 조사한 결과와 좀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엔 1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한 걸로 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뭐 더블 스코어로 올랐는데 이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압도적인 지지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7.8 그리고 이제 3등으로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조국 교수가 4.7%로 네, 조사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이 범진보 진영에서의 1위와 그 다음에 그 인사들의 그 지지율 차이 보면 상당히 그 격차가 많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낙연 총리의 뭐 단독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단독 네.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 보고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2등하고 차이가 네. 그건 뭐 한 20% 포인트 정도 나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뭐 압도적인 지지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4.7%라는 지지를 받은 거는 그 우리가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기 간과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조국 후보자가 이 향후에 어떤 이 대권 가도에서 뭐 주요한 경쟁자로 뭐 부상하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전망도 있어요. 친문에서 조국 교수를 좀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뭐 지역별로 봤을 때 TK 지역에서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20%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평균보다 낮은 걸로 나타났지만 의외로 조국 수석에 대한 지지는 뭐 매우 낮은 걸로 나타났기 예,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조국 수석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조국 수석이 이 심상정 대표를 누르고 2위를 차지했어요. 10.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조국 후보자의 그런 비중이 좀 커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수 조국 있겠네요. 수석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 네. 그리고 화이트 칼라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향후 법무부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이 된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보수 진영에서 그 차기 지도자로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역시 뭐 한교안 대표가 네. 뭐 1위를 하고 있는 걸 조사됐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유승민 의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율이 지난 1월과 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답보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요. 네. 저는 이 조사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우리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의외로 김진태 후보를 22%가 지지하는 걸로 조사됐고요. 네. 의외로 황교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홍준표 대표보다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역시 황교안 대표 측이나 뭐 범보수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공화당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조사가 3위 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연령층을 보더라도 그 20대, 30대, 40대는 이 차기 범보수 진영 차기 정치 지도자로 유승민 의원을 1위로 꼽았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역시 그 범보수 진영에서 나름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젊은 층에서는 한국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차기 보수 진영 지도자로서는 뭐 유승민 의원에게 상당히 관심을 두는 걸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에 60세 이상에서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30%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50대에서도 20%가 넘는 걸로 조사돼 봤을 때 역시 황교안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상당히 양극화돼 있다. 젊은 층,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는 이 젊은 층들을 어떤 식으로 유입할 건가가 앞으로 남은 당면 과제가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게 되면은 역시 황교안 대표가 52.5%로 이제 절반 이상을 지지했고요. 그 다음이 홍준표 의원으로서 13.3%를 네. 차지했네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일단은 1위 후보가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의원을 좀 좁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차이가 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3.3%이기 때문에 거의 뭐 없다고, 거의 미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만약 이대로 간다면은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간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현재 총선을 앞두고 범보수 진영의 통합 얘기가 상당히 좀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통합의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런 차기 보수 진영의 차기 지도자 지지도가 어떻게 변할지 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각 정당의 지지도 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네, 어떻게 나왔나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36%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7.1%로 조사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두 양당의 지지율이 답보 내지 뭐 정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 8.2%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정의당 지지율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히 답보를 보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당 지지율이 8.2%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이런 순서로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이거 정치 지형에 따라서 또 상당히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이 나오고 있는 남북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N서치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